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 지원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여러분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가진 이 보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정작 내가 정말 아플 때 이런저런 이유로 보장을 못 받는 게 아닐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내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을 마련해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보험과 이 사례들 함께 비교해보시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혹시나 아프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병원이지만 간병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자, 간병인을 부르자니 너무나 비싸고 가족이 간병을 하기에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아파도 걱정이 없는 간병인 보험이라는 주제로 최신 간병인 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지금 증권 꺼내 오셔가지고 부족한 보장 챙겨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저희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셔가지고 채팅창 통해서도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아프고 나서 보험 그때 좀 잘 가입해 놓을 걸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 보시고 사례들 보신 다음에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양한 사례와 내 보험은 잘 구성되어 있는지 현정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보상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보험은 과연 제대로 보상이 되는지,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나는 보험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보장이 돼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도 막상 보험 청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보장 범위가 작다든지 또는 누락된 부분 때문에 아주 억울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보상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보험은 과연 어떤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내일이 마침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 보험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27세이신 분인데요. 여성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어린이 보험을. 근데 거기에는 이제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요. 자, 어떤 사례냐면 사무직으로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분이 치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치질이라는 게 한 번에 안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또 치질이 재발을 해서 2차 수술을 하고 나서야 완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박은정 씨는요, 엄마가 나한테 어린이 보험 들어준 거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보상 청구하면 충분히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2차 수술한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의 결과는 첫 번째는 제대로 나왔는데 2차 수술에 대해서는 면책이 나왔어요. 면책.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보험도 따라서 같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래 질병수술비 1에서 5종 그러면 수술시마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설명이라면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는요.
연간 1회예요. 그래서 A사, B사 뭐 대부분 동일한 질병으로 앞에서처럼 뭐 치액으로 1년 안에 2번 이상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 한 번만 되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1년 뒤에 동일한 부위 재발한다 그러면 1년 뒤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추천드릴 1에서 5종 수술은요. 어린이 보험인데 이젠 정말로 매해 지급입니다. 1년 안에 2회 이상 수술을 하더라도 다 매해 지급되는 1에서 5종 수술비가 판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 보험 예전 거 들어있는 분 혹시 여기 A나 B사처럼 해당이 되신다면 한번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4월까지 어린이 보험을 대개 보면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라는 건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수술한다고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버전이었어요. 근데 이번 5월에 새로 출시된 특약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수술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그런 1에서 5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린이 보험은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린이 보험 20세 만기, 30세 만기가 곧 도래하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안 놓치시도록 흔히 그래서 요즘은 어른이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로 리모델링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였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이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 또 질병 후유의 장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분은 60세 여성분입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간편신사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해서 보험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분은 건강검진 시에 난소암 진단을 받고 난소 양쪽을 전절제술로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 대부분 암은 수술로 인해서 절제를 하게 되면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분도 나름 질병 후유 장애가 보장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난소암 걸려서 난소 전절제술 하고 나서 당연히 질병 후유 장애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결과는 면책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분이 갖고 계신 질병 후유 장애는 80% 이상 시에만 보장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난소암으로 난소 양쪽을 절제한 부분은 즉 80% 이상의 후유 장애율이 아니었다는 거죠. 50%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병 후유 장애를 받는 경우는요. 암으로 인한 절제가 많은데 위암인 경우에 위 절제를 하면 30에서 50% 질병 후유 장애율이 나옵니다. 대장인 경우에는 했을 때 50%, 췌장인 경우에는 췌장 절제를 했다. 췌장암으로. 그러면 30에서 50%의 후유 장애율이 나오고요. 간은 4분의 3 절제를 하는 간암 치료를 했다 그러면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사례처럼 난소암으로 진단받고 폐경 이후에 대부분 양쪽을 다 절제를 하시는데 그럴 때 50%가 나옵니다. 따라서 앞에처럼 80% 이상 질병 후유 장애를 갖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못 받았겠죠. 그다음 가장 많은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크로 인한 게 10에서 20% 정도의 질병 후유 장애율이 나오고요. 그다음 인공관절 60세 넘어서 70세 되면 인공관절 양쪽 많이 하시거든요. 한쪽당 그러면 20% 장애율 나와서 양쪽 다 하시면 4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또 많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게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치매 부분이에요. 근데 이 치매에서도 CDR 척도 2점, 즉 중등도 치매면 40%, 중증 치매인 CDR 척도 3점이면 60%의 질병 후유 장애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후유 장애, 50% 이상 후유 장애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추천드릴 거는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3에서
100%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3에서 100%가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쪽 귀 청력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럼 15% 장애율. 그다음 앞에 말한 것처럼 치매로 인한 질병 후유 장애율.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3에서 100% 질병 후유 보장을 준비해 놨다면 이게 다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으로 내가 가입되어 있다. 네, 그러면 15% 장애율이다 그러면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디스크로 인해서 내가 20%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유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역시 3천만 원 곱하기 20%에서 또 받겠죠. 치매로 인한 부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를 갖고 있다는 거는요, 이것만으로도 치매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디스크 보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장애로 인한 보험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가입하면 정말 좋은데, 특히나 또 하나의 특징은 무한 반복이에요. 100%가 되더라도 다른 신체 부위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는 아주 좋은데, 이게 그동안 유병자는 가입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이제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거예요. 특히 당뇨 갖고 계신 분들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가 많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됐다. 50% 후유장애율이 나옵니다. 3천만 원 가입되어 있다면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 제일 많은 게 이제 신장투석이거든요. 그러면 75% 장애율이 나와요. 그럼 3천만 원의 75%인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전부 다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일까? 유병자니까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 아쉬운 점은 유병자라서 이거는 20년 갱신형밖에 운영은 안 해요. 하지만 50대, 60대, 70대까지도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년 갱신이라면 결코 짧은 건 아니겠죠. 자, 50세까지는 3천만 원. 그다음 51세부터 64세까지는 3에서 100%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를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65세에서 70세도 1,000만 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1,000만 원이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치매 같은 경우 CDR 척도 2점이면 40%니까 400만 원. 중증 치매면 60%니까 600만 원. 그럼 치매 보험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50세 남자, 여자 모두 11,700원, 15,600원이면 되고요. 60세가 16,000원, 24,4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70세도 47,000원, 3만 원이면 돼요. 자, 70세까지도 그렇게 보험료가 부담스럽지가 않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고요. 자, 보험료가 이렇게 되는데 최저 보험료는 3만 원이라서 3만 원이 안 되는 연령대는 여기에 다른 꼭 들어가면 좋은 보장들을 같이 세트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자, 67세 여성분입니다. 자, 미세먼지가 심했던 일주일이 경과되고 여러 번 쓰러지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거겠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분 진단은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후유증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이분도 평상시에 보험을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뇌경색증 보장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일선에서 보면 이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보험은 3건, 2건 이렇게 있으신데요. 뭐냐면 뇌출혈 진단비, 뇌출혈 수술비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보험도 뇌출혈 진단비, 뇌출혈 수술비만 있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뇌출혈만 있는데 진단은 뇌경색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면책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범위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뇌출혈은요, 전체 내환자 비율 중에 9.7%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보상될 수 있는 게 9.7%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뇌경색이었잖아요. 예, 뇌경색은 뇌출혈보다는 큰 뇌졸중 범위 안에 있어야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출혈이 아닌 뇌경색증을 갖고 있으려면 보장을 하려면 뇌졸중이 돼야 되고요. 이것도 전체 내환자 질환의 63.6%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전체가 다 되려면 100%를 다 보장하려면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뇌혈관 질환. 그래야 예를 들면 출혈되지 않은 또는 경색되지 않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는 제일 대표적인 게 뇌혈관 질환의 후유장애입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후유장애 생겼다라고 했을 때 뇌혈관 질환 이 부분이 있어야만 보장이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50대 중반 여성분이에요. 예. 평상시에 건강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가슴을 송곳이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분 진단은 협심증 진단이 나왔어요. 협심증. 자, 이분도 평상시에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3건, 2건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분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뭐였냐면 급성심근경색증이었어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인데 진단받은 건 협심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면책 역시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갖고 계신 보험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수술비라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도 범위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달랐냐면요. 앞서 사례처럼 급성심근경색증은 전체 심장 범위의 9.9%만 차지합니다. 즉 내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앓고 보험이 있다 그러면 이것만 있어야 돼요. 근데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증보다 큰 범위라야만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막 콕콕콕 찔는 것 같은 그런 협심증, 통증을 느꼈다 그러면 이 보험만 갖고 계시면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사례가 면책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는요. 60대 중반 남성분이에요. 자,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심장이 좀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뛰면서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심장 박동이 느껴졌는데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도록. 그래서 그러다가 실신을 해서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가지는 않은 큰 수술은 안 갔는데요. 병원에서의 진단명은 발작성 빈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빨랐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심장 박동보다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국 도자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도 보험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큰 범위였어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하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하나.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에서 많이 보셨듯이 허혈성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보험을 갖고 계신 분도 보상 청구를 했더니 면책이 나왔어요. 허혈성인데도 면책이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단은 빈맥을 받았어요. 빈맥.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거. 자,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수술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면책이 됐는데요. 자, 왜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자, 심장은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급성심근경색증이 가장 작고요. 이게 약 9% 정도예요. 9.9%. 그다음 허혈성이 우리가 가장 크고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던 허혈성은 전체 81%까지만 케어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9% 요 개 19%는 심장 질환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례처럼 빈맥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I30에서 I52 사이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자 보시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I21, 22, 23. 그다음 허혈성은 그래도 큰다고 하는데 요만큼이에요. 네.
이거보다 큰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을 되려면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보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어도 면책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맥이 거기에 해당돼요. 자, 앞서 보신 거에 보면 허혈성은 다 I20에서 네, I25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부정맥은 I47, 48, 49라는 진단 코드로 받습니다. 자, 사람의 심장도요,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거나 너무 늦게 뛰거나 또는 불규칙적으로 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부정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 판막 질환도 옵니다. 심장은 크게 4개의 방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야 되는데 노화가 되면 그 부분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판막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부전도 생기게 됐죠. 노화가 되고 혈관에 어떤 혈전이 생기고 그래서 막히고 이러다 보면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정맥, 심장판막, 심부전은요, 허혈성보다 큰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야만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보험은 허혈성인지 심혈관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전체 심장 질환 중에 허혈성은 55.8%만 차지를 해요. 나머지 44.2% 기타 심장인데 그게 바로 부정맥이 반, 그다음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 질환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은요, 유병자도 이런 부분에 준비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표준차는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유병자도 뇌혈관 질환 1,0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1,0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즉 앞서 말씀드린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또는 기타 심장 판막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이 부분 플랜을 좀 추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0년 갱신형하고 20년 납 90세 만기 두 가지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갱신형 경우에는 50세가 19,000원, 33,000원 정도, 55세가 27,000원, 38,000원이면 되시고요. 60세도 37,000원, 67,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갱신형보다 나는 비갱신이 좋아 그러면 이렇게 준비도 가능하십니다. 60세가 41,000원, 남성분은 69,99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좀 더 일찍 준비하시면 50세가 32,000원, 51,0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좀 더 넓은 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50세 중반 남성분이에요. 회사 업무 중에 갑자기 심장 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심폐소생에 해줘서 성공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분은 부정맥 진단을 받았었고요.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 이송돼서 심폐소생한 다음에 퇴원을 했는데 수술 치료는 없었고요. 진단은 부정맥과 심폐소생 성공 심정지가 왔던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해서 허혈성 이런 거 있으면 다 보장될 줄 알았는데 앞서 제가 안내 드렸지만 이분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건이랑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있었어요. 근데도 면책이 됐어요. 자, 왜 그러냐? 이분은 부정맥이고 심폐소생 성공인데 수술한 건 없죠. 진단만 받은 거예요.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여기서 나왔겠죠. 근데 수술 없이 당연히 그냥 진단만 받고 약물 치료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럼 과연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성심근경색증은 요 3가지밖에 안 돼요. 전체 중에. 그리고 허혈성이 그래도 여기까지 되는데 그동안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진단비로는. 근데 최근에 심혈관 질환 진단비 1, 2가 나왔습니다. 심혈관 질환 진단비 1, 2.
수술비가 아닌 진단비도 원투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은 경증, 투는 중증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진단을 각각 줍니다. 이렇게 각각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심혈관 원에서는요. I47, 48, 49, 50에 해당되는 빈맥, 심방세동, 그다음에 심장 부정맥 요거까지도 진단받더라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요. 심부전도 역시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처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가 왔다. 수술 없이 그냥 응급처 치료도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심혈관 질환 원, 투 각각입니다. 대부분은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요거는 1과 2로 나눠졌기 때문에 각각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도 지금은 뇌혈관 퉁쳐서 하나로 보는 거 외에도 원투로 나눠서 경증과 중증 각각 보장받은 걸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표준체입니다. 건강하신 분이 들 수 있는 걸로요. 뇌혈관 질환 원투 1,000만 원. 그다음에 심혈관, 자, 이건 허혈성이 아니라 심혈관이겠죠. 심혈관 질환 원투,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갱신형과 역시 비갱신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보험료는 갱신형은 3만 원 이내면 거의 여성분들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비갱신인 경우에도 여성분은 큰 부담 없이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이분은 뭐냐면요. 유병자 보험 예전에 뭐 1년 전, 2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325 플랜으로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요. 자, 이분도 보면 작년 3월에 325 플랜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했고요. 보험료는 월 54,855원으로 좀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셔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5대 기간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 이게 최초 딱 한 번씩밖에 못 받아요. 5대라고 하면 뇌혈관하고 심장하고 간, 폐, 그다음에 신장, 콩팥 이렇게 5개인데 이거를 딱 한 번씩밖에 못 받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좀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N대 수술비, 뭐 100몇 대 이런 수술비도 보장 금액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입하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33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흔히 알고 계시는 유병자는 2년 이내 입원 수술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가입하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3년 이내에 전혀 입원 수술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333 플랜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를 했는데 보험료는 54,855원에서 59,710원, 5,000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가입 보장 확대가 어떻게 됐냐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네. 허혈성 심장질환 없었는데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넣었고요. 그다음 5대 기간 질병 수술비가 최초 1회안이 아닌 연간 1회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123대 수술비를 보다 확장시켜줬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요거 500만 원 새롭게 들어갔고요. 그다음 5대 기간이 연간 1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절에 수술비도 최대 뇌혈관과 심장 질환이 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보험료는 5,000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오히려 보장은 커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도 그냥 한번 가입했다고 그대로 두시지 말고요. 가입 이후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333 플랜이 나와 있어서 1년 이내에 들었던 325는 333으로 한번 리모델링 상담을 받아보시면 보험료는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보장은 훨씬 크게 리모델링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험 강의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은 여러 개,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보장되는 걸 완벽하게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는 질병수술비 1에서 5종이 수술시마다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동일 질병이 1년 안에 2회 이상인 경우는 한 번밖에 안 됐던 게 이제는 매번 주는 버전이 나와 있다. 자, 유병자도 질병 후유장에 3에서 100%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심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어야만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 전체 심장 질환의 44.2%를 차지하는 부분도 보장이 가능하다. 자, 암처럼 암 내 심장이 진단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이 나와 있다. 자, 유병자도 이제는 333 플랜으로 훨씬 더 폭넓으면서도 보험료를 가성비 좋게 구성할 수 있다는 부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라네이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내가 아플 때요, 보험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보장을 못 받는 억울한 사례들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보험 빈틈없이 채워갈 수 있는 플랜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꼭 있어도 확인이 필요한 2대 보험, 2대 질환 진단비 보험부터요. 자, 여러분들 최초로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도 있었고, 특히나 정말로 매번 수술할 때마다 기한에 제한 없이, 횟수에 제한 없이 수술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탑재되어 있는 어린이 보험까지 소개해 주셔가지고 지금 내게 맞는 보험들 고르고 계실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서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8765님께서 이렇게 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질병 1종에서 5종 수술비 매회 지급한다. 이런 보험 모든 보험사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혹시나 같은 조건으로 유병자도 가입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질병 후유장애 오늘 말씀드린 정말 매해 지급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판매되지 않고 있다가요. 최근 2, 3개월 전부터 표준체 기준으로 매해 지급 버전이랑 그다음 1회 지급 버전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다. 매해 정말 수술시마다 보장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유병자에게는 아직 이게 폭넓게 운영되어 있지는 않아서 들이시라면 이거는 종수술비 기존 거와 숫자로된 수술비를 같이 하시면서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험도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매해 지급 부분이 새롭게 탑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렇게 정말로 제한이 없는 매번 받는 수술비 보험은 건강하신 분들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쉬우신 유병자분들 있으실 텐데 지금 추가로 문자가 들어왔는데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 이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3150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유병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이거 예전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예전에 있었던 기존의 질병 후유장애 보험과 보장이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거든요. 저도 이거 진짜 궁금한데 전문가님 진짜 유병자 가입할 수 있는지랑 예전의 보장이랑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 주시죠. 네, 저도 이 부분이 출시됐을 때 깜짝 놀랐군요. 유병자가 50% 질병 후유장애, 80% 질병 후유장애가 아니고 정말 3에서 100% 맞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출시된 지가. 그래서 유병자 분들도 분명히 3에서 100% 질병 후유장애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20년 갱신형이 최대 보장 기간이다라는 점인데 하지만 아예 가입할 수 없었던 3에서 100%를 이제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최대 20년 갱신이라는 점에서 보면 50대 중반 이웃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유병자분들 마음 급해질 것 같습니다. 얼른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라네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나도 내 보험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로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예비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아파도 걱정이 없는 간병인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백수원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병인을 한번 불러보신 분들은 이게 걱정이 덜어진다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실 것 같거든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보험도 신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소개 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간병인 보험, 치매보험 많이 비교도 해드리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간병인 보험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보험료가 비싸고 갱신 주기도 짧았는데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좀 느낌이 다르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새로 나온 이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간병인 보험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일단은 간병인 일당은 어떻게 보장을 해주나요?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3년 갱신이었는데 얘도 20년 갱신, 3년 갱신보다는 다른 갱신형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첫날부터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역시 48시간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가 많이 달라진 내용 중에 하나가 납입 면제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아,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는 간병인 보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돈값을 하나? 보장이 얼마나 좋을까? 이거 같거든요. 그렇죠. 자, 간병인을 진짜 불렀을 때 비용이 요즘 얼마나 들어요? 간병인 실제로 병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간병인을 24시간 하루 종일 부르는 걸로 했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각각의 상황마다 이제 지급되는 비용이 많이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280만 원 정도 2018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24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또는 10시간에서 16시간 또는 8시간 이하 이거에 따라 다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내가 지불하는 비용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일반 병동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병동 같은 경우는 이제 6인실, 4인실 기준으로 같이 쓰는 병실 기준으로 했을 때 입원료가 한 10,000원 정도 내가 부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사적 간병비가 한 93,000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간병과 같이 해주는 그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병동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의 비용이 이제 의료보험 적용 다 돼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22,000원대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 병동과 비교를 한다면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75% 정도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걱정 없는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셔서 네. 이 보험은 그럼 어떤 상품이에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간병인 보험하고 사례를 조금씩 비교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간병인 보험은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갱신 주기가 20년 갱신 주기라고 해가지고 내가 부담에 대한 거를 좀 갱신되는 폭에 대한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간병인 보험은 회사에 48시간 이전에 요청을 해야지만 요청을 했을 때 회사가 간병인을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계약된 간병인이 오는 건데 새로 나온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48시간 이전에 제가 회사 측에 요청하지 않아도 추후에 영수증만 청구를 했을 때면은 이제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병인 금액도 보시게 되면은 일반 병동 그리고 유병자와 표준체가 나눠지는데 또 일반 병동과 우리 보통 보면 요양병원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이 좀 차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의 간병인 보험은 이런 병원을 나누지 않고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았는데 지금 간병인 보험은 내가 간병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병원에 어떤 형태의 병원에 입원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제가 실비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간병 비용이 7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10만 원을 주는 거고 만약에 7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된 금액 10만 원에 5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 말고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3만 원 정도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유병자의 경우에는 3만 원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2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원을 지급을 하고 유병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1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은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이 발생된다고 네.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간병인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6명의 환자들을 같이 한 명의 간병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경우는 1대1보다는 이제 다인 한 6명의 환자를 한 명의 간병인이 보호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급하는 비용이 다 6대1인 경우에는 한 2만 2천 원 정도 이 정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새로 소개해드린 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비용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1대1로 케어를 받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별도의 내 추가 비용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용되는 병원은 개별 간병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병원비 안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이제 전체적인 비용으로 따지면 한 2만 원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소개시켜드리는 보험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여기에 하나 또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납입 면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는 이 이후에 간병인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면제를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게 그러면 나는 간병인만 가입할 거고 암이나 뇌졸중 이런 건 가입 안 할 건데 라고 하셔도 이 보험 자체가 납입 면제 혜택의 기능을 탑재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진단비가 없더라도 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이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 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새로 나온 간병인 보험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만나보던 간병인 보험이랑 다른 게 몇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내가 좀 고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간병인을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고른 간병인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 네. 갱신밖에 없잖아요, 이거. 네. 근데 20년 갱신이면은 이게 해볼 만하죠. 굉장히 좀 긴 거니까 유리한 거죠. 그렇죠. 예. 어차피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20, 30대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50대가 넘어야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20년 갱신형 주기라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하나 기존의 간병인 보험하고 제가 이제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던 걸 하나하나 조금씩 짚어드리면서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오늘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천과 기존에 있던 A사, B사를 나눠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갱신 주기가 기존에는 3년 갱신과 20년 갱신이었어요. 이게 장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기존의 A사랑 B사는 간병인 일당에 대한 그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갱신이었던 거고 반대로 추천드리는 거는 간병인의 일당이 이제 상승하는 거에 대한 것도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20년 동안에는 보험료 변함이 없다. 그리고 간병인 신청을 48시간 이전에 회사에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병인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비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참별 두시면 되고 기존의 간병인 보험은 내가 어느 병원을 입원했는지 구분하지 않았는데 새로 나온 것들은 내가 어느 병원에 입원하느냐에 따라서 간병인에 지급되는 비용이 다.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은 이 특약은 빼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 특약은 빼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보장 한도도 똑같습니다. 보장 한도는 181년에 180일. 180일이 지나고 면책이 다시 된 다음에 다시 180일. 그러니까 1년에 18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시게 되면은 질병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는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이 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50% 감액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새로 나온 간병인 보험은 내가 간병인을 안 썼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게 없어요. 근데 기존의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안 썼을 때는 하루 일당 1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실 그 비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쵸.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가성비 굿, 가성비 좀 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걸 봐도 그렇지만은 정확한 보험료가 궁금해서요. 네네. 그래도 간병인이 한 번 찾아오면은 하루만 뭐 있어도 막 10만 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매달 한 얼마 정도 내야 돼요? 일단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혜택들도 있지만은 이 혜택에 대한 결정적인 거는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더 기존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간병인 보험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보험료가 부담됐던 분들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추천 플랜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모든 보험이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표준체와 유병력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가 나눠지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던 병원급에 따라서 다 나눠지는 것을 다 가입했을 때 40세부터 65세까지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40세의 경우에는 11,000원 정도가 보험료가 부과이 되는 거고 여성의 경우, 그다음에 65세 같은 경우는 남성은 34,000원, 여성은 28,000원 정도의 보험료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간병인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유병력자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네. 유병력자들은 표준체보다는 보험료가 많이 상승합니다. 가입은 되네요. 그렇죠. 가입은 네.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병자 보험하면은 그 조건에만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가입은 되시는데 조금 전에 표준체 보여드린 것보다는 보험료는 분명히 비쌉니다. 근데 기존의 간병인 보험보다는 분명히 보험료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하시는데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65세의 경우에는 남자는 54,000원 정도 하고 여성은 48,000원이라고 하면은 기존보다는 한 20, 30% 정도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내가 특약을 또 넣고 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A사, B사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간병인 보험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거랑 비교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할까요? 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제가 표를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성과 남성을 나눠놨고요. 표준체와 유병자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가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표가 유병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40세 이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60대부터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이제 여성의 경우에 65세가 표준체가 28,0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A사나 B사는 31,000원, 3만 원. 사실은 건강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플랜을 선택하신 것도 나쁘지 않은데 유병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꽤 큰 차이가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보시면은 여성의 경우 65세가 48,000원 하는데 A사나 B사는 6만 원대가 넘거나 거의 6만 원에 육박하죠. 이게 현재 비용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3년 뒤에는 이거보다 분명히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유병력자분들은 오늘 제안 드린 플랜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한마디로 짧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엑기스만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 간병인 보험은 3년 갱신이었는데 지금은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갱신되는 폭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그리고 보험료 부분도 훨씬 유리하다. 어떤 부분을 유리하냐? 특약을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원하는 것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것보다 보험료를 훨씬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납입 면제 혜택도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혹시 회사가 보내준 걸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고용을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군다나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만 원 정도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끔 가능하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서 원하시는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새로 나온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수원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